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려워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금 차관급 공직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흔히 들었던 기관이긴 하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의 차관급이 총 116명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0.01%에 해당한 네. 정말 그런 거기에 불과한 그런 고르고 고른 그런 이제 예. 직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중요한 자리네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2016년에 북한에서 외교 공사 네. 공무원 1급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 이제 북한에서 보면 제 동년배들 중에서 동창인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으로 올랐고 네. 제 동년배들이 지금 차관급 또 그다음에 공무원 1급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번에 차관급으로 됐고 또 제 업무 자체가 예. 통일과 관련한 업무고 네. 통일과 관련해서 재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기간에 제 지금 북한의 동년배들을 향해서 우리의 평화 통일 의지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절대로 뭐 적대할 필요도 없고 우린 싸울 필요도 없고 정말 평화적으로 이제는 좀 쉽게 좋게 예.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또 통일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국론도 결집하고 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국론을 결집하고 계신데 네. 여기에 좀 핵폭탄급 발언을 던지신 분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태영호 처장님을 모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19일에 이게 뭐 9.19 남북 공동선언 뭐 기념해서 이제 목포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말인데 통일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말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그 임종석 실장은 대한민국의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예. 그런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북한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죠. 그때 1989년도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꽃이라고 부르는 임수경 전 의원. 예. 의원을 그때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할 때 보내서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임수경 그다음에 임종석 이 두 이름을 알게 돼서 그때는 저는요 임종석과 임수경이 서로 뭐 같은 형제 이런 이런 성이 임씨로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네 이렇게 뭐 이래서 예. 이런 말도 돌았고 그래서 네. 이 임종석 실장이나 또 임수경 전 의원 같은 분은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대단히 통일의 그런 아이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평생 통일로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건 뭐 궤도 수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주행으로 이제는 두 개 국가로 가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 같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추가로 설명은 없었는데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꾸 이제 본인 말을 가지고 해석이 나오니까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오가면서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얘기냐. 그래서 건설적인 논의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두 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분의 말씀을 보면 두 개 국가론,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 두 개 국가론을 평화로 지금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을 말하게 됐냐? 그 수순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곧 두 개 국가론입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이 처음부터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핵을 완성한 이후에 핵을 남한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 만들어낸 것이 북한의 핵 무력 정책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비핵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사용 원칙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핵무기와 관련한 그 법을 놓고 보니 헌법에서 우리 남한을 같은 통일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북한 당원에서도 우리 남한은 같은 민족 앞으로 통일로 함께해야 할 이런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비핵 국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김정은의 말은 핵을 가지고 남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면 남한이 국가냐 한 민족이냐 아니면 통일 도상에 있는 특수관계냐 이런 법률적인 충돌 지점이 생기니 예. 결국은 아니다. 두 개 국가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정 실장의 이야기에는 두 개 국가를 수용해야 평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게 북한의 주장과 또 임정석 이 실장의 주장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있는 거죠. 아, 같이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결국은 이건 뭔가면 비핵화 포기 주장입니다. 비핵화를 하지 말자. 이거나 예. 같거든요. 왜? 북한의 핵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두 개 국가론을 만드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핵을 인정하자는 거나 같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평화로 간다. 이거는 우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좀 통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임종석 전 실장이 좀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뭐 북한 김정은이 뭐 두 개의 국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좀 이제 발을 맞춰서 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 전 실장의 과거 행적을 우리가 이제 보면 전대협 부장을 할 때도 예. 뭡니까 반제 반미 아닙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자주 평화통일 이것도 다 북한이 내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공통 분모는 있었어요. 네. 통일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그 공통 분모인 통일을 없애니 또 같이 통일을 없애고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자. 예. 이렇게 결국은 평양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왔던데요. 어떤 말씀을 이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과 대화를 좀 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태영호 처장님은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대단히 이제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이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까지 또 이야기했는가 하면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헌법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걸 수정하자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이게 지금 위험한 발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 두 개 국가가 나올 수 있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분단, 네. 분단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국들한테 있거든요. 예. 이 두 개 국가로는요, 두 개 국가로 우리가 지금 갈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은 대국들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예. 그래서 앞에 보면 일본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책임이 있고 한반도를 둘러가는 미국과 이전 소련이죠.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국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당당히 한반도 전역이 우리의 영유권이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대국도 야 그러면 안 돼. 그 헌법 영토 조항 자체가 한반도에서 불안정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것은 뭔가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라고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대국들이 유리한데 강요한 이런 한반도 분단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되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앞으로 분단의 북한에서 뭐 유고 사태나 국변 사태 이런 혼란 상태가 나섰을 때 우리가 당연히 북한을 들어가서 도와줘야 될 때 만약 우리가 두 개 국가로 된다면 국제 법률적으로 침략이나 찬탈이 되거든요. 예.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영유권을 포기하는 이건 저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를 네. 포기하게 되면서
대국들이 가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채 의식 같은 것까지 좀 상쇄시켜주는 뭐 그렇죠. 그런 예. 의도치 않은 뭐 예. 의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 것까지 될 수가 세상에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시려 지배하지 않는 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영토에 해당한 그런 방대한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예. 물론 자그마한 영토 분쟁은 있습니다. 뭐 네. 이 많은 나라들이.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특이한 상황인데 이건 뭐냐면 국제 공동체가 네. 어느 한때에 가서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조성된 이 분단은 대국들이 강요한 이런 정말 우리 민족의 선택이 아니다. 네. 이걸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두 개 국가로 인정한다. 이건 정말 저는 이건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대협 뭐 활동 같이 했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 밝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인데요. 입장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명 당연히 대표가? 있죠. 물론 이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개인이 침묵하는 거고 정당 대표가 침묵하는 거는 저는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당 대표도 아니에요. 앞으로 대선을 그런 내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예. 또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은 두 개의 큰 정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야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야당 대표가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핫한 정치 이슈인 이런 점에 침묵하고 있다. 예. 이거는 저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침묵을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왜 침묵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제가 힘들지만 예.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묵시적인 인정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서만은 또 우리나라의 거대 제1야당 대표로서 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의 당적 당론은 무엇인지, 예. 당 대표로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통일담론 재검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좀 어떤 속내를 담아서 하는 말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 관계를 놓고 볼 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 밑에서 일하던 실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단 제가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임기 기간에도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 핵 동결 상태에서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장하셨던 이런 분입니다. 이거는 완전 폐기가 아니라 동결 상태더라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북한이 2018년 이후에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 상태에 들어갔는데 동결했으니 제재의 일부를 완화시켜 주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또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한반도 통일 구상 정책 이런 걸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순인데 네. 왜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문 전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진 건 아닌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